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좀 의외죠? 인터넷의 대표적인 무료 백과사전이 어떻게 이런 상업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예상치 못한 동맹의 뒷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모두를 위한 무료 백과사전이 왜 갑자기 AI 거대 기업들한테 돈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볼 거냐면요. 우선 위키피디아의 새로운 파트너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 딜레마는 또 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찾은 방법은 뭔지, 또 왜 사람이 직접 만든 지식이 이토록 중요한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부터 한번 만나봐야겠죠. 무려 25년 역사를 가진 위키피디아와 손을 잡은 이 의외의 파트너들, 과연 누굴까요? 이 명단을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는 기본이고요. 퍼플렉시티나 미스트랄 AI처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I 스타트업까지 한마디로 AI 업계의 주요 선수들은 거의 다 위키피디아의 공식적인 유료 고객이 된 셈입니다. 위키피디아의 그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대가로 이제 돈을 내는 거죠. 아니, 근데 위키피디아는 왜 갑자기 이런 변화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데이터 딜레마라는 데 있습니다. AI를 훈련시키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데이터에 대한 끝없는 갈증,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웹사이트 트래픽의 변화였어요. 놀랍게도 실제 사람들의 방문은 오히려 8%나 줄었는데 AI 모델 학습시키려고 데이터를 싹 긁어거는 AI 봇들의 방문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위키피디아 서버가 사람이 아니라 이 기계들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전 CEO 마리아나 이스칸더가 한 말이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프라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죠? 우리가 공짜로 쓰는 이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누가 내고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약 800만 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조금씩 낸 후원금으로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우리 같은 개인들이 거대 AI 기업들의 데이터 비용을 사실상 대신 내주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건 아니다. 이제 공정한 몫을 요구해야겠다. 이렇게요. 자신들의 그 개방성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동시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과연 그들이 찾은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위키미디어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들 전용 유료 데이터 고속도로를 하나 쫙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무료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바로 이런 전략인 거죠.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데이터를 대규모로 가져다 쓰는 상업적인 사용자라면 당신들이 의존하는 바로 그 자원을 유지하는데 당연히 기여해야 한다. 이거죠. 네, 이게 바로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I 회사들은 왜 이렇게까지 위키피디아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직접 만든 지식이 가진 독보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직접 만들고 확인하고 고친 지식.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위키피디아 창립자 지미 웨일스의 이 재치 있는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저는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 데이터로만 학습한 AI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아마 엄청나게 화가 많은 AI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죠. 온갖 정보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인터넷과 달리 사람이 직접 검수하고 편집한 위키피디아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가치를 숫자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문서가 6,500만 개가 넘고요. 이게 무려 300개 이상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돈 한 푼 안 받고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편집자가 25만 명이나 돼요. 이게 바로 AI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지식 엔진의 실제 규모인 겁니다. 물론 위키피디아라고 해서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워키피디아라고 부르면서 너무 좌편향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아예 프로파간다라고까지 하면서 경쟁 서비스인 그로키피디아를 내놓기도 했죠.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는 편집 과정에서 혹시 모를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위키피디아를 둘러싼 논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이 파트너십은 그냥 위키피디아가 AI 회사들한테 데이터를 파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위키피디아 역시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키피디아의 AI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편집 도구를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를 이용해서 깨진 링크를 자동으로 찾아서 고친다거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귀찮은 일들을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 경험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냥 단어 몇 개 쳐서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질문하고 답을 얻는 체포 스타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AI가 뭐든지 다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이 직접 만들고 확인한 지식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위키피디아와 AI의 이 새로운 관계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첫 번째 무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